4장의 13번째 주제, 지혜롭게 살기, 정신 건강으로 가는 17가지 길 중에서 5번째 소주제와 6번째 소주제를 요약하겠습니다. 네. 먼저 약속 지키기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한 실천인 10바람일 중에서 결정바람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언제나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은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남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남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못 믿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든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실행하면 인생이 잘 풀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덜 힘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대화 잘하기 부분인데요. 대화는 인간관계와 정신건강의 중요한 요인이고 척도입니다. 대화할 때 기본 마음가짐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중심이 아니라 공평하게 상대방을 보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히 말하고 충분히 듣는 것입니다. 대화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침묵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상대가 듣고 싶어 하거나 들어서 유익한 말이 있으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할 말이 없을 때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호감을 느낍니다. 또 듣는 사람은 말하는 상대의 경험이 내 자신이 된다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침묵 상황에서 침묵을 즐기거나 편안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편안한 것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대화에서는 자기 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굳이 중심이 되고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언가에 걸려 있어서 억지로 하려고 할 때 스스로가 힘들게 됩니다. 말할 때 유념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내 마음이 내 반응만을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갈등 상황일수록 내 마음이나 반응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대화의 본질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므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의 처지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너무 기네요. 네. 네. 다시 이제 질문을 하겠는데요. 네. 예, 이걸 다 지켜서 만약에 말을 하면 정말 대화의 달인이 될 것 같고, 정말 건강한 그런, 대인관계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사람들이나 저를 이제 계속 돌아보는데, 보면은 일상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뭘 해야겠다. 또는 뭘 하겠다. 뭐 이런 계획 세우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 먹는 것도 많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쌍으로 또 이어서 그걸 안 한 거에 대한 자책감이나 비난에 대한 생각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결정바람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10바람일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제가 또 흥미로운 게 보면 어떻게 보면 큰 계획은 또 애를 써서 지키는 것 같은데 이 수시로 일으키는 생각들 있잖아요. 뭘 해야겠다. 뭘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데 이렇게 쉽게 생각을 무지 많이 세우고 또 쉽게 안 하고 또 내가 이걸 안 했구나 하면서 이게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게 우리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보면 어쨌든 그때 뭘 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좀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하고 있는 동안 불안 안 하겠네요. 그 다음에 그걸 안 하고 났을 때도 나 이거 안 했네. 이거 또 잘못이네. 난 왜 이럴까.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그동안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 하는 거죠. 이 불안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그때도 생각도 불안은 없겠네요. 자책이 있지. 그래서 이 결정바람이라는 좋은 실천을 좀 하는 게 우리가 좋은데 그 이전에 이제 장애로 이렇게 쉽게 계획 세우고 쉽게 안 하고 또 쉽게 막 자책하고 그러면서 이 불안을 다스리는 이 사이클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보면 내가 뭘 저걸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할 때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늦게 항상 일어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하면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나는 다 있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뭐 몇 시간 공부해야지 또 내가 운동을 해야지 할 때 그것이 자기를 바꾸는 엄청난 그 어떤 변화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자기 거로 만든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꾸는 과정에서 자기한테 생긴 노하우나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 이것이 그 다음에도 다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세운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달성한 목표를 바탕으로 또 새로운 목표가 또 생겨요. 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그런 목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이거 내한테 필요하다, 이거 내 해야지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그런 엄청난 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 다음에 하지, 또 다른 거 하자 이래 되는데, 그거를 잘 보면 그 속에 엄청난,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게 다 나는 들어있다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놓치지 않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뭐 대부분 내가 욕을 해야 되겠다면 그걸 끝까지 하는 편이에요. 하는 편인데 그렇게 이제 되기까지에는 뭐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줬어요. 그 중에 그 선심초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이제 영어로 나온 책이에요. 서적기 순유라는 그분이 그 스티브 잡스를 가르쳐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어로 썼죠. Zen's Mind, Beginner's Mind 해가지고 선의 어떤 정신이라는 것은 초심자가 가진 마음이다. 그러니까 초심자의 마음을 안 놓치면 어떤 선의 어떤 궁극점에 도달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을 내가 이제 전공이 2년차, 그러니까 1985년에 읽었어요. 이제 1년차 때는 뭐 거의 매일 당직한다고 시간이 없어 못 읽고, 막 입원 앉아 막 본다고 못 보고, 이제 2년차 되니까 당직도 이제 안 쓰고, 별로 안 쓰고, 또 시간도 있으니까 그 책을 내가 보고, 그 책이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 서적기 순유가 묵조선 쪽이에요. 가만히 뭐 하도 이런 거 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제 어느 경지에 도달하는데, 그분이 이제 뭐 묵조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썼지만 내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분이 제자를 가르쳐 봤더니만 어떤 제자는 깨닫고 어떤 제자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잘 본 거예요. 깨닫는 제자는 어떻게 해서 깨닫나, 뭐 수행을 열심히 했나, 뭐부터 쭉 해보니까 깨닫는 제자는 자기한테 올 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진 사람이고, 못 깨닫는 제자는 자기한테 올 때 가진 마음을 놓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자가 오면 이 말만 했다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가르침 딱 하나다. 나한테 올 때 가진 그 마음을 놓치지 마라. 그걸 내가 이제 보고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했지만 우리가 뭘 하겠다고 생각한 게 그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고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좀 해보다가 뭐 이래 회의도 생길 것 같고 이것도 해가지고 뭐 별로 뭐 큰 거 좋은 거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라도 하여튼 세우면 그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고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다. 그래 생각하고 이제 자꾸 한다면 뭐 엄청난 자기 변화가 있을 거로 봐요. 그런 걸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뭘 자꾸 이래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바꾸고 좀 세웠다가 바꾸고 세웠다가 바꾸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류에서 나타난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에 십바라밀 닦는 보살의 삶이 있었거든요. 뭐 불교에서는 사성지 10만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기를 받고 이제 당신은 부처가 된다. 사성지 10만급 후에. 그러니까 내가 부처 될 사람이구나. 그러면 과거 부처들이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됐나 이래 보니까 10가지 덕성을 완성하고 부처가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결정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떤 그 결정을 그대로 지키는 게 정말로 위대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라도 결정하면 지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정 바람이를 우리 거로 한다면 우리의 삶도 엄청 좋아질 거예요. 네.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는데 예. 그렇게 이제 초심자의 마음 네. 그거를 이제 유지하고 그 마음을 네. 잃지 않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네. 또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결정 바람일이 어려우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라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약속을 해갖고 그 한 사람이 유튜브를 틀면 네. 다른 사람들도 다 그걸 보면서 같은 시간 공부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유명한 학원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끼리도 하고 아니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예. 그래서 아 그거를 어찌하여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결정 바람일이 약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예. 그러고 하면서 또 이제 이게 너무 내가 의존적이지 않은가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아 그거라도 하는 게 좋다 이러는데 어떨까요? 그런 방법들은? 그건 나는 굉장히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왜냐면 자기 혼자 자기에게는 결정 바람일이 좀 적을 수 있을 그렇죠. 때 그 결정 바람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암만 해도 그거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럼 결정 바람일이 그 생기는데 그 과정으로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네. 자기 속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힘이 그렇죠. 생길 거예요. 예. 아직은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고 네. 그 도움을 받는 거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킨다. 네 약속 하지 마. 라든지 나 안 믿을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참 민망하고 그죠? 부끄럽고 자존감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 이제 불교 정신치료 강의도 듣고 이제 이 유튜브를 봐서 이제 마음에 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실리는 잃었습니다. 약속 부분에서는.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신뢰를 잃었지만 그래도 약속할 기회는 한번 줄 거예요. 줬을 때, 그때 이제 지키면 되겠죠. 근데, 내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한다는 건 자기 혼자 약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상대방이 있잖아요. 야, 우리 뭐 밥 먹자, 또 만나서 뭐 하자. 그랬을 때, 그 약속을 듣는 사람은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뭐 기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안 지키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안 믿게 되죠. 안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기도 또 약속을 파기하니까 안 지키니까 자기에 대해서 신뢰감도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나도 한 30대 때 그런 경험이 좀 있었어요. 누구랑 내가 밥 먹자, 만나자 했는데 그거를 취소하는 걸 한두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한테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랑 약속하고 내가 파기하는 것은 나한테 좋지 않고 상대방에 또 좋지 않다. 상대방이 나를 보는데도 좋지 않다. 이걸 그럼 어떻게 고칠까?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약속을 파기하는 거는 제일 심한 사람은 약속은 그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이거 이제 만나지 않자. 약속 안 한 거로 하자. 하지만 심한 경우는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최악이에요. 가만히 내가 봤어요. 내가 이제 이건 없던 일로 하자는 약속은 어떻게 해서 생긴나를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쉽게 한 약속이에요. 쉽게 한 약속. 쉽게 한 약속은 이제 이거 없던 거로 하자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내가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고쳤냐면 약속을 쉽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약속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 방법으로 내가 택한 게 무슨 약속인지 한번 지켰어요. 예를 들면 내가 김잔디 선생님한테 10만 원 주겠다. 그럼 다음날 생각하면 줄 이유가 없죠. 하지만 난 줬어요. 그러고 누구랑 만나자 하면 언제나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몇 시까지 온다 이러면 왔어요. 그래 해보니까 쉽게 한 약속은 지키는 과정에서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그게 이제 어려웠던 게
다시 약속을 할 때 영향을 주더라고. 내가 약속을 하면 딱 내 속에서 모든 약속은 지키는 거로 돼 있으니까 전에 쉽게 해가지고 힘들었던 게 떠올라요. 네. 그러면 과연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을까? 그럼 그 약속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약속하면 지켰어요. 지켜가지고 약속 쉽게 한 약속은 어렵다는 네. 거를 이제 터득해서 약속할 때 좀 신중하게 하는 거로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런 경험을 이 청소년 환자 상담할 때도 좀 적용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은 좀 바깥에서 친구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애가 네. 엄마 나 9시까지 올게. 그러고는 항상 10시, 11시에 와요. 걔 보고 내가 그랬어요. 네가 9시까지 한번 와봐라. 그러면 9시 약속이 니한테 맞지 않은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엄마랑 약속할 때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네가 9시까지 약속하고 10시, 11시 들어오면 그 약속은 있으나 마나다. 그렇죠. 한번 지켜보면 내가 내한테 적합한 약속인지 아닌지 또 엄마랑 서로 상의하고 내 11시까지 들어올게. 그건 너무 늦다. 그럼 10시 반 하면 10시 반은 내가 지킬 수 있겠다. 이래 되는 뭐 애들 같으면 또 용돈 받아가지고 어떤 애는 일주일마다 받는데 네. 보통은 한 2, 3일에 다 써요. 네. 그러면 엄마한테 또 가불 해요. 걔는 계속 가불 해요. 네. 그때 내가 그래요. 받고 2, 3일에 쓰면 그 다음 좀 굶어라. 굶으면 네가 다음에 받을 때 이거 굶으면 힘들다는 걸 안다. 그래서 그걸 고칠 수가 있다. 내 이제 경험에서 네.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사람 돕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약속이 쉽게 하면 그래 네.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약속 없는 사람은 믿기가 힘들어요.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분은 사업을 했는데 자기는 약속이랑은 신용하고 관계된 거 아니에요. 네. 신용이 없으면 시체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면 신용이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래 보면 사람은 다른 사람 믿어야 내가 뭘 할 수 있잖아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사업도 사업도 그렇고 조그마한 뭐 동호회도 그렇고 뭐 하든지 간에 서로 믿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상실하는 건 좋지 않아요. 나중에는 자꾸 어긴 사람은 누가 약속하잖아요. 네. 그럼 안 믿어요. 그냥 안 믿고 뭐 그냥 또 그 다른 뭐 그 계획도 잡게 되고 그렇지만 조금 비워는 두겠죠. 그렇지만 안 믿게 돼요. 안 믿으면 그 사람 뭐 좀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약속을 많이 미리 어겨서 신뢰를 잃은 사람이 네.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약속을 지키는 거 지키는 지금부터.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뭘 보고 오케이. 판단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약속, 네. 신뢰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내 개인적으로 이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그냥 그 매체에서 읽은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의 경우가 좀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분이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 이분이 항상 사업이 실패가 기복이 별로 없이 꾸준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는 물어봤죠. 사업을 이래 오래 하셨는데 그래 순탄하게 하신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이분이 그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만 어떤 말만 딱 필요한 말만 해요. 내가 말이야 6.25 전쟁 때 저 충청도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때 내가 피난 가기 전에 이 일을 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일을 할 때 그분의 가족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 가는데 피가 마른 줄 알았다 그래요. 피난을 안 가고 뭘 하니까 뭘 했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이래 투자도 해야 뭐 사업도 늘려야 되고 하여튼 빚을 좀 가져야 돼요. 좋은 물건 있으면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빚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기업도 빚이 많아요. 그,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난 가기 전에 현금을 들고 그분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돈 다 갖고 피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신뢰가 없는 사람은 자기는 시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난을 이제 갔어요. 갔는데 다행히 우리가 공산주의 이제 그 김일성한테 안 먹혔잖아요.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전쟁이 끝났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네. 저 사람은 절대로 돈 안 떼먹는다 그렇죠. 하니까 그 당시는 전쟁 끝나는 물자가 중요해요. 물자 가진 사람이 돈 벌었거든요. 네. 모르는 사람도 전부 다 물건 가져와서 네. 내 물건 좀 팔아달라 네. 그렇게. 저 사람 안 떼먹으니까. 네. 하여튼 그래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 어.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이제 매체에서 읽은 거예요. 네. 이분도 나중엔 성공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유리 있잖아요. 유리. 네, 유리로서는 뭐 세계적인 기업을 네. 이루은 사람이에요. 이분도 이제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은행에서 자기가 융자 받은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갚고 피난을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갔어요. 네. 찾아니까 뭐 은행 직원이 없어요. 네. 근데 한 명이 네. 있더래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은행 직원이래. 내가 일이 있었다가 무슨 일이냐고. 네. 그래서 내가 대출 받은 거 네. 받으러 왔다.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거 뭐 네. 안 챙깁니다. 나 그래도 네. 갚아야 되니까. 네. 그래 하나 받고 네. 그 받았다는 네. 영수증 하나 좀 그렇죠. 해달라고. 네. 그런데 받고 네. 피난을 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시 전쟁은 이제 우리가 네, 공사는 안 됐기 네.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이 사업으로 네. 이제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업하다가 제주도에서 이래 뭐 생선 고기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걸 하게 네. 됐어요. 하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이제 배를 사야 돼요. 배를 사야 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이제 필요한데 은행에 가면 돈을 안 빌려줘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빌려주면서 그래서 못 빌리고 있다가 그래도 은행 간 김에 딱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거래했던 은행이니까 혹시 돈이 잘 전달됐나 안 됐나 네.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은행에 들어갔어요. 네. 그 은행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근데 대출은 꿈도 못 꾸니까 내가 옛날에 그 6.25 때 네. 그 돈 그 갚고 영수증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잘 처리된지 확인하니까 그 사람이 창구 직원이 딱 보다 당신이 그분이군요 하면서 자기 회사에서는 그 은행에서는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지점장님 올라가자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니까 참 고맙다고 당신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고 그러면서 뭐 어려운 점이 있냐고 하니까 내가 이래서 대출 필요하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성공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두 분의 이야기 그게 그 신용에 관계된 이야기라서 내가 좀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전쟁 때는 예. 진짜 돈 떼먹기 딱 좋은 때인데 그렇죠. 오히려 그때 그렇죠. 그거를 잘 처리함으로 인해서 진짜 신뢰를 얻었네요. 그렇죠. 와. 네. 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네. 대화가 이제 인간관계 기본이고 정신 건강의 이제 척도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본문에서 근데 뭐 많은 대화에 어려움이나 뭐 기법들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 동서양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권위자와 대화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내가 뭐 그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든 뭐 또는 나이가 많든 또는 뭐 학식이나 어떤 분야에서 존경하든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뭐 저희 지금 그런데 대화를 나눌 때 그게 어려워요. 동성애 다 어려운데 특히 한국 사람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왜 대통령이 그 기자들이랑 이렇게 인터뷰 할 때 보면은 한국 기자들이 질문 안 해서 국제적으로 또 이렇게 말이 나기도 하고 그러고 또 저는 학생들이 유학 간 학생들이 상담 온라인으로 하는 학생들이 좀 있거든요. 교수님들이 왜 너네는 이렇게 말이 없냐. 한국 학생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양이 다 어렵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어려운데 이 권위자와 좀 대화를 잘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은 학생들이나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위자라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살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는 게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근데 권위자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권위자를 뭐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내지는 내가 이런 질문하면 저 사람한테 예의가 아니지 않나. 또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권위자는 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풍부하게 그 좋은 교류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만남이에요. 특히 권위자 하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질문이라는 건 또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요. 내가 질문 하나 하면 좀 그랬다 해서 이상한 질문하고 뭐 엉뚱한 질문하고 그럴듯한 그건 안 하는 게 좋고 그냥 내가 참 궁금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권위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단지 열심히 살고 경험이 풍부하고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뭐 이야기할 게 있으면 하고 권위자도 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경험한 걸 가지고 그분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그래 생각할 때 내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나 뭐 김정일에 보면 말하면 막 적더라고. 그렇죠.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북한의 김정은 정도 만나려면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적기만 해요. 난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밑에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는데 거기서 언로가 막힌 거예요. 그럼 뭐 잘 될 리가 없어요, 나라가. 박정희 같은 경우는 내가 이래 보면은 그 우리나라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초대 소장을 한 최영섭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자기 회고록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초대 소장이 되기 전이에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그 기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많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월남에 파병했거든요. 파병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고맙다고 박 대통령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가기 전에 이 과학연구소 그 당시에 한국과학연구소는 없을 때고 하여튼 과학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 가져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거예요. 야, 우리가 쇠타 있잖아요. 쇠타 팔아서 2천만 불 벌었어.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말하니까 그러면 거기서 다 듣고 있었겠죠. 근데 최영섭이라는 분이 딱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 자서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전자제품으로 10억 불을 지금 벌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10억 불을 번다는 것은 이 기술이 바탕이 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술을 개발해야 될 때입니다. 어제 보면 굉장히 그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때 대통령은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뭘 원하느냐 할 때 과학기술 쪽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때 공과대학 설립이나 고문을 파견해 주겠다니까 그런 것 말고 공업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도와달라. 그 말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래 보면은 높은 사람이라서 뭐 이래 티 안 잡히려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만이 경험한 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엉뚱한 질문이면 뭐 반응이 안 좋으면 그때 뭐 그냥 거둬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거, 나만이 경험한 거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충분히 듣고 그런다면 뭐 건의자리에서 뭐 주눅 들고 뭐 기자회견도 마찬가지요. 대통령한테 물어볼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취재하면서 궁금한 거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뭐 물론 안 듣고 싶은 대통령도 있겠지만 그런 자리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잘할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거 뭐 없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없으면서 하면 그것도 또 혼란을 불러 일으켜요. 그리고 내가 이제 보면 이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가끔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가장 내가 절실했던 거 이래 물어보면 뭐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건의자라고 생각하지만 건의자는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고 물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그 수식어가 참 마음에 드네요. 열심히 산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것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래 생각해요. 대통령이란 거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살고 똑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될 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 같으면 진짜 똑똑한 사람 많이 만나면 많이 발전할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 자기가 교류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지위가 올라갈수록 국가에 중요한 일을 하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과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밑에 사람들은 그거를 잘 활용해서 좋은 그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이게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곤란해요. 그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열심히 산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절실한 걸 좀 물어보거나 나누거나 이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데
아까 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네. 그 최영섭 씨라는 네, 분이 찬물을 끼얹을 때는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죠. 지금 막 좋은 분위기인데 그렇죠. 그거 별거 아니다. 일본 봐라 이렇게 했을 때 네. 그래서- 책에는 이런 말을 써요. 네. 참 기특한 일입니다. 내가 그 말이 약간 아. 거슬려가지고 옛날- 대단한 일입니다 했는데 네. 자서전에는 참 그쵸. 기특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표현이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그 수도 말이 있을 것 그대로 같아요. 옛날엔 그래 쓰였을 그래, 수도 맞아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좀 이게 뭔가 감수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어떤 마음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잘 살고 우리 국가가 잘 살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된다는 그런 그 큰 뭐 마음이 돼야 되겠죠. 와, 그거 진짜 거의 사무량심 마음이 필요하네요. 네. 예, 예. 네, 근데 알겠- 진실되게 살면 그런 마음이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 이제 네,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아 이거 사람들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뭐 우리가 배운 게 그래서 그렇고 또 사회적인 풍조 때문에 그런데 어디든 나가면 그냥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해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좀 관심도 받고 이래야 된다고 막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 늘 긴장하고 내가 언제 말을 하나 내 말에 반응을 어떻게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자리가 있다 들어주는 자리 뭐 박수 치는 자리 호응하는 자리 맞아요. 그래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이 부분은 정말 딱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남는 질문이 그렇게 하면은 또 늘 나는 좀 들어주는 사람이고 호응해주는 사람이고 표현 안 하고 그러면은 또 이제 주변에서 니는 왜 속을 얘기를 안 하냐 나는 네 속을 모르겠다라든지 그렇게 해놓으니까 친한 느낌이 안 된다라든지 때로는 막 오해받죠. 사람이 속이 음흉하다라고 투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무슨 꿍꿍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들으면서 내 편한 자리를 찾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거 좀 두려울 수가 있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자기 위치 찾는 네. 데에 좀 해당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대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요약도 했지만 대화의 3요소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 또 침묵. 없으면 침묵. 네. 난 침묵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약간 부정적으로 쓰이는 네, 의미가 있어요. 네. 그냥 말 없는 상태 이래 말 없는 되겠죠. 상태. 오케이. 요 세 개에서 네.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예. 언제나.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또 상대방이 들으면 도움이 되거나 그런 거는 언제나 한다면 방금 말한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거나 또 상대방이 들어서 도움되거나 또 상대방한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건 하면 되는데 네, 하면 네. 돼요. 네. 그때 이제 그렇죠. 눈치는 보지 말고 눈치는 보지 이제 반응은 좀 봐야 네, 돼요. 네. 반응을 봤는데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럼 어. 그래 말 꺼낸 거로 끝낼게 네. 하고 그래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가 말했는데 흥미진진하면 계속 말하다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까지 할게 하고 그런 게 좀 가미가 된다면 뭐 듣는 건 듣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건 되게 즐거운 일이에요. 의미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불편해해요. 내가 볼 때는. 네. 이제 불편해하는 거는 각자의 어떤 뭐 이유가 있겠죠. 예. 아까 말한 대로 좀 잘 보이고 싶고 또 남이 이상하게 안 봤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 때문인데 가장 이 근본적으로 보면 이 대화란 게 아까 내가 하고 싶은 말씀 해서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들을 때는 사람들은 말하는 걸 잘 보면요. 자기가 다 경험한 거 말해요. 네. 보고 듣고 느낀 거. 그러면 나는 내 경험은 한계가 있잖아요. 상대방의 경험으로 내가 풍부해지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게 내 경험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남이 말한 거 들어서 내가 풍부해지고. 네. 그 다음에 서로 할 말이 없으면 편안하게 있고. 이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내 눈으로 볼 때는 힘들다는 건 자기가 힘들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려놓고 사람이 만나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표현해서 내가 속이 너무 편하고 좋고 그 다음에 남이 말한 건 또 내 경험이 되니까 풍부해지고
그런 시간이 좋은 시간이라는 그 사실은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살아간다면 별 애로움이 없는데 자기 문제만 안 걸리면 돼요. 힘들다면 아 내가 어디 걸려 있구나 하고 내려놓고 이래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좋은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네. 말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네. 상대방이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얘기하고 그렇죠. 또 유익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참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얘기할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정리는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네. 뭐 저 사람 아유 뭐 모르겠고 저 사람이 뭐 듣고 싶어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말하고 가끔 이런 네. 게 있어요. 네. 진료실에도 네, 맞아요. 말 안 해요. 맞아요. 아, 그러면 뭐 할 말 있으면 해라 하는데 할 말 없어야 하는 사람들이 잘 보면요. 할 말이 없지 맞아요. 않고 맞아요. 뭔가 자기가 생각한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자기가 생각한 말이 없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또 내지는 요런 건 말하고 싶지 않다. 또 요거 말하면 좀 뭐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뭐 여러 가지 이거 하면 내가 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거지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은 결국엔 좀 자기 마음을 잘 알아야겠네요. 자기 마음을 잘 알고 네.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뭘 경험했던 간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패를 하든 괴롭든 간에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든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자기 생각으로 뭐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고 내가 볼 때는 요즘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시트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트콤들 막 재밌잖아요. 네. 그럼 그게 모델이 돼가지고 재밌어야 되는 네. 거예요. 재미없으면 자기가 좀 이상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건 난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웃기려고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좋지 말씀이죠. 않은 거죠. 그건 불편한 거죠. 피곤하고. 네. 하여튼 내가 힘들 때는 힘들 만한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그거를 내려놓으면 내가 편안해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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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이제 대화가 나왔으니까 이제 예. 대화 정신건강 나왔으니까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말도 있지만 이제 글도 있잖아요. 글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글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일기를 쓴 사람도 있고 뭐 그 블로그에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요즘엔 많이 안 쓰는 것 같기도 해요. 말은 또 오히려 많이 하지만 그래서 좀 건강한 글쓰기 또는 글쓰기가 좀 우리 몸과 마음에 이로운 어떤 작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뭔가 글을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은 글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걸 안 하면 그게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 어떤 걸 내가 읽어보니까 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쥐 그림을 그리고 나는데 그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뭔가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나 욕구가 있으면 표현을 해야지 안 하면 물이 고인 것처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별로 치료자가 그런 치료자가 없는 건데 옛날에 원로 정신과 의사 지금 뭐 그분이 돌아가신지 뭐 이제 살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 집단 치료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오라에서 항상 뭐 써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자꾸 써라 했대요. 그분이 그래 할 때는 뭐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뭔가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는 써야 될 거예요. 써야 되는데 이제 그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쓰는데 그냥 자유롭게 써야지 그걸 뭐 잘 쓰게 하고 또 뭐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면 나는 의미가 없다 봐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쓰다 보면 쓰는 게 또 예기치 못한 뭐를 가져올 수 있어요. 쓰다가 보면 또 처음엔 자기 개인적인 걸 쓰다가 다른 사회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있으면 또 읽어볼 수도 있잖아요. 읽으면서 사회 현상을 더 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자기가 쓴 거를 또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 나누는 단계가 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나누기 위해서는 또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보고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게 되게 이제 좀 풍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쓰고 싶을 때는 무조건 써야 돼요. 어떤 애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애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걔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걸 쓰다 보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쓰고 싶은 건 이제 쓰는 게 좋은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 남한테 이 말하는 게 좀 곤란한 사람 있잖아요. 그쵸, 말을 하고 맞아요. 싶은데 잘 안 예, 되는 예, 사람은 예. 이제 글쓰기에 이런 형태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냐면 요즘은 보면 휴대폰 이런 것도 음성으로 글로 놓는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말로 된 거는 그냥 말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녹음을 하든지 글이 돼야 자기가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말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된 사람은 네. 휴대폰 그런 데 보면 이제 말로서 되는 게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다 좀 가정하고 거기서 말을 하고 그거를 기록의 형태로 다시 보면 네. 의외로 자기가 참 대단한 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내 경험상이래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여러 사람 인데서 말할 때 자기가 되게 떨렸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걸 녹음해서 들어보면 별로 안 떨리고 무난한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또 벌어지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땐 그걸 표현해야지 그 표현이 안 될 때는 고인물처럼 내 정신 속에서 좀 뭔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도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 눈물도 뭔가 이 바람이나 뭔가 뭐 찔러서 나오는 눈물하고 슬플 때 나오는 눈물이 구성 성분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뭔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거나 남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못했던 거 이런 건 자꾸 표현하면 그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고 표현 자체가 또 뭔가 다른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표현은 그냥 솔직하게 누가 뭐 본다 이런 생각 없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자꾸 쓰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궁금한데요. 예. 이제 뭐 박사님은 어떻게 쓰시는지 쓰실 때 혹시 무슨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나도 내가 한 나이 30 되기 전에는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가 내가 일기를 많이 썼어요. 일기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약간 좀 그런 것도 있는데 뭐 그다음부터는 별로 뭐 쓰고 싶은 건 없고 나도 책을 여러 번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는 그냥 내가 경험한 거를 그냥 옮기는 거니까 그냥 뭐 힘이 별로 안 들고 내 경험한 걸 같이 알린다 이런 거니까 뭐 그걸 가지고 조작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막 다듬고 이런 건 없고 그냥 내 경험한 거 같이 나눌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 거니까 좀 책을 빨리 쉽게 쓰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내 책을 읽으면 좀 말하듯이 그쵸. 그런 거 좀 느껴지지 않아요? 말한 듯이 그렇죠. 예. 잘 이해가 되죠. 그렇죠. 경험된 것만 하는 거. 난 내 책에 레퍼런스가 거의 없어요. 경전 외에는. 네. 예. 맞아요. 내 경험한 걸 오로지 이야기하는 경험한 거 말하는 건 쉽잖아요. 경험한 대로 있는 그렇죠. 그대로. 그렇죠. 야. 근데 이제 공유할 만한 가치가 그렇죠. 있는 게 되겠죠. 나눌 나눌 마음. 만한 가치가 있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